네,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념의 정치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새누리당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좌클릭을 하면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자칭 원조 보수로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우리나라 정치판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죠. 사실 진보 진영에서 이분을 수구꼴통 보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북 백과사전까지 펴내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성역 없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가 와서요 오시는 게 불편하진 않으셨는지. 괜찮았습니다. 예, 자 오늘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사실은 대표님 모시기 참 어려웠었거든요. 저희가 시간을 조율하기도 하고 또 원체 바쁘셔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조갑제 대표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발언들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동안 대표님께서 정치권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중에서 저희 제작진이 여쭤보진 않고 마음대로 좀 뽑아서 화제가 됐던 베스트 3를 뽑아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제가 방금 전에도 김민정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제일 관심사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표님? 아니, 그 전에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날 보고 수구꼴통 보수라고 하는 진보 진영은 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의 얘기들을 저희가 그냥 옮겨놓은 것이어서. 그렇게 옮기면 안 되죠. 그거는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다. 예, 네. 욕설에 가까우니까. 진보 진영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세력이에요. 제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조갑제 대표께서. 그렇죠. 예. 수구꼴통이라고 저를 욕하는 사람은 네.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믿지 않고 성공 네. 모델을 믿지 않고 예. 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네. 수구꼴통 세력이에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네. 개념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조갑제 대표님을 중심으로 제가 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지금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얘기를 나눴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원조 보수로 불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새누리당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현재 조갑제 대표께서 보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이념은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이 정치는 항상 이 선거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변화해요. 네, 그렇죠. 지금 박근혜 후보는 한 달 전, 두 달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네. 어제 발표한 안보 문제, 네. 대북 문제에 대한 그 스테이트먼트는 네. 잘 쓰여진 글입니다. 그리고 과거 어떤 정치인보다도 굉장히 균형이 잡히고 실천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뢰가 갑니다. 네. 몇 가지 지적하면 첫째,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 네. 그리고 탈북자 문제, 국군 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네. 동시에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 다음에 유연한 대화를 하겠다. 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억지력을 확보하겠다. 네. 아주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북핵 문제에 억지력을 확보하겠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의미는 북핵 폐기에 실패하면은 핵무장하겠다는 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쪽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갖고 있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예, 그래서 예. 저는 어제 발표문을 보고 안보 문제와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안도를 했어요. 박근혜 후보가 안보에 대해서는 보수의 의견을 대표한다. 네, 그렇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실천성이 있고 네. 균형이 잡혀 있고 예. 그래서 신뢰가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뢰가 간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박근혜 후보에 나온 정책 중에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부분도 있으십니까? 과거에 많이 비판을 했죠. 그런데 예. 그게 다 걸러지고 해가지고 네. 오늘 발표된 정치 쇄신안도 네. 저는 굉장히 발전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조갑제 대표님의 생각에 의하면 날로 나아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한 두 달 동안 네. 여러 가지 과거사 사과라든지 이런 문제에 예. 대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경제민주화는 동의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네. 이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네. 역시 안보죠. 네. 안보가 복지죠. 네. 안보가 확보되어야 예. 무슨 그 뒤에 정치나 경제나 복지가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 확실히 다른
포지션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죄송한데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새 후보의 특히 대북 관계와 관련된 정책들은 비슷한 색깔을 띠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안보 부분이 굉장히 다르다, 정확하게 다르다 말씀하셨으니까 차별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다르죠. 어떤 그것은 박근혜 후보는 선안보 후 경제협력 이거예요. 안보를 중시를 해요. 네. 문재인 안철수 씨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있었던 대북 포주기 거의 그것을 승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 천안함, 연평도 등등 이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국인이 57명이 죽었습니다. 그중에 46명이 천안함 국민들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대북 지원을 재개를 하겠다. 문재인 씨가 가장 강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확실히 다르고 안철수 씨는 약간 유보를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해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안보 문제는 결국 이념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은 종북 정당으로 확정이 된 진보당과 정책 합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 정책 합의문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4.11 총선 전에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걸 아직 유효합니다. 양권협의가 깨지면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유효하다고 봐야죠. 현재까지는 파기됐다는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진보당은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정당이에요. 그 정당하고 손을 잡고 있어요. 또 최근에 우리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린 백선엽 장군을 문재인 씨의 선거 참모가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민족 반역자라고 했습니다. 민족의 영웅을 민족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는 쪽은 그쪽이 민족 반역자죠. 논리적으로 이게 무슨 모순이 있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종합을 하면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 박근혜 씨의 안보 대북 문제에 대한 차이는 확실해졌다, 커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 질문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오늘 조갑재 대표께 여쭐 것들이 많아서요. 그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중에 하나가 야권의 후보 단일화 문제인데요. 아까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대표님께서 과거에 김대중, 김종필의 DJP 연합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야합으로 봐야죠. 아니 그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죠. DJP 연합에서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각제 개헌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사기다. JP라는 보수 정치인이 결국은 좌파 대통령의 등장을 도왔습니다. 동시에 정몽준, 노무현 선거 기간 중에 파기가 됐죠. 헤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대국민 사기인지 약속을 안 지킨 건지 그 표현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이 단일화도 그런 사기적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두 사람이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면 그건 대국민 사기극은 아니겠네요. 현재로도 대국민 사기극적인 점이 많죠.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세계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지금 투표 40일 전에 아직도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1년 전부터 후보로 나온다는 분명한 천명을 하고 최소한 4, 5개월 전에는 후보로 확정이 돼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법이요? 최소한 후보로 자기가 후보를 선언한 다음에는 단일화 후보 사퇴를 하든지 단일화를 해서는 안 된다. 또는 한 5개월 전에 후보로 확정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충분하게 그 사람의 공약, 그다음에 자질을 검증하고 아주 투명한 마음으로 투표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대통령 중심제하의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 굉장히 권한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들이 뜯어보고 생각해볼 시간을 줘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혼돈 상태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누구 쪽으로 될 것이냐 하는 중계방송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일화 쇼에 언론이 들러리 쓰고 공범이다.
공범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대표님?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나 가치가 비슷하다면 물론 누가로 되느냐에 따라서 표는 달라지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뭐 4, 5개월 전이 아니라 40일 전이라도 국민들은 이 후보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이런 정책을 펼칠 것이다는 대충 짐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선이 비슷하니까. 비슷할 수가 없죠. 아니, 안철수 씨는 기성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기성정치판이 왜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됐느냐. 네. 그 제1책임은 네.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네. 민주당입니다. 네. 민주당은 국회를 거의 폭력으로 마비시켰어요. 또 민주당의 정강정책의 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 강령. 네. 우리는 촛불 정신을 이어받겠다. 광우병 난동 정신을 이어받겠다. 법치 파괴를 네. 공식적으로 선언한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네. 안보 파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면은 개혁 대상인 정당과 안철수 씨가 손을 잡아가지고 네. 정치를 개혁하겠다? 그 순간에 안철수 씨도 정치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예. 오늘날 이 정치가 혼탁한 것은 네. 룰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법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무슨 진선진미한 정책이 나와도 네. 절대로 그것은 집행이 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일화하겠다는 말을 한 적시로 안철수 씨가 그동안에 공약한 거의 대부분은 무효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기자들이 간과하고 예. 단일화 중계방송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입니다. 한국은 어린 의 민주주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반 이상은 언론의 책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후보들의 정책이나 노선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TV토론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TV토론은 여러 방송사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안 맞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토론은 단일화 후보하고만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맞죠? 예, 아니,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하고 네, 토론을 해야지. 네, 아니 누가 나올지 모르는데 예컨대 문재인 씨하고 박근혜 씨가 토론을 한다 같은 자리에 네. 앉아서 근데 단일을 해서 문재인 씨가 탈락을 해버렸다. 네. 그러면 그 토론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확정된 후보와 네.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박근혜 씨는 결승전에 진출한 후보고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 아직도 중결승을 치르지 않았다. 네, 중결승 치른 다음에 결승에서 붙어야지. 예. 지금 중결승과 결승을 섞어놓고 네. 하면은 이게 게임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지금 현재 43일 정도 남았는데 대표님 지금 TV토론회를 주최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3자 대결 토론이 아니고 후보들별로 차례대로 토론회를 하는 건데 박근혜 후보가 보이콧을 하고 있다 이런 언론들도 있고요. 뭐 박근혜 후보의 측의 얘기를 따라보면 방송사의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예요. 방송사가 결정할 방송사가 문제다. 개별적으로 하면 돼요. 네. 그럼 박근혜 씨가 안 하겠다면 두 사람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3자를 붙여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정치 규칙의 현재? 위반입니다. 규칙 위반이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조갑재 대표께 쓰신 글을 면밀히 좀 읽어봤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문재인의 집단 피냄새가 난다. 맞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네. 뭐냐.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광진 의원이라는 의원. 사람이 네. 비례대표더구만요. 네. 백선엽 장군, 네. 우리 6.25 전쟁의 전쟁 영웅이죠. 예. 목숨을 바쳐서 다부동을 지켜서 네. 우리 부산교도부를 확보한 사람이죠.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예. 살았어요. 예. 나이가 90입니다. 미군으로부터 참 존경을 받는 분이죠. 네. 민족 반역자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민족 반역자. 예. 또 반대로 북한에 대해서는 신뢰가 간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러면 이분의 정체는 뭡니까? 한 그러면은 사람이- 예. 그런 사람을 민주당이 네. 뭐 제명을 하든지 네. 하는 또 집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든지 네. 해야지. 그것 없다면은 또 그런 사람을 그런 젊은 사람을 비례대표로 특채를 했다 하면은 네. 그것은 문제가 그 있는 것이다. 정당과 예. 같은 이념을 가지고 가치관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백선엽 장군을 민족 반역자라고 예. 모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예. 민족 반역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애국자를 처단하겠다는 겁니까?
애국자를, 예. 나라를 구한 영웅들을, 애국자들을, 네. 방공투사들을 모아서 처단하겠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그 예. 이외에도 네. 그동안 민주당이 사사건건 북한군을 편들고 네. 국군을 괴롭혔어요. 천안함, 아직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민주당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 씨만 네. 천안함을 폭침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천안함에 가서는 천안함 침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아니, 천안함 사건이 무슨 해난 사고입니까? 아, 그런데 이런- 민주통합당에서 그 지난번에 나왔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표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대표님. 문재인 씨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민주당이 네. 그렇게 하려면 그동안에 폭침을 부정했던 것에 대한 네. 충분한 사과가 예. 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쓰신 그 글의 내용 중에서 일부입니다. 노인과 반공애국자를 쓰레기 반역자 취급한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민주당의 이념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민주당의 이념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김용민, 김광진, 뭐 임수경 같은 사람, 이런 예. 사람들이 아주 그 욕설을 하는 대상을 이렇게 보면은 네. 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주인공들인 네. 이 노장청, 특히 노인청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네. 탈북자를 욕한다든지 예. 그리고 전쟁 영웅을 욕한다든지 하는 네. 그 방향성이 딱 있어요. 예. 그 방향성은 뭐냐? 결국 대한민국 세력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노장청, 방공투사, 네. 탈북자,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적 가치관을 수호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감이 있는 거예요. 적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적대감을. 네. 그것은 이념적 적대감이에요. 예. 그렇지 증오감과 않습니까? 적대감이라고 그게 바로 예. 이 민주당의 이념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의 글의 일부분을 보면서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사실이 너무 이렇게 대입이 돼서 딱 뭐라 그럴까요? 한 선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가지 않나 좀 비약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이라고 봐야지 비약이 아니죠. 저는 뭐 3단 논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네. 그것이 겸강부회가 아니고 예. 대충 가장 본질적인 문제, 네. 어떤 집단의 이념이 뭐냐, 예. 정책이 뭐냐. 예.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에요. 네. 우리가 한반도에 제일 중요한 게 남북한이 예. 갈라진 것은 동족인데도 갈라진 것은 네. 민족이 달라서도 아니고 네. 이념이 달랐습니다. 이념. 네. 이념은 정치 제도죠. 이념은 정치제도다. 그 이념에 근거하여 정치제도가 그래서 항상 저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념을 중심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탈피하자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정치가 발전하기 그 위해. 사람은 한반도가 어떤 조건 하에 지금 처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념을 벗어날 수가 없죠. 지금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건 통일된 이후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념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입니다. 네. 그걸 버리자는 말하고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럼 그거 다 말장난이에요. 예, 한반도에 살면서 이념에서 벗어나자, 이념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정치적 사기꾼입니다. 네. 그 조갑재 대표께서 진보진영의 대표자가 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진보. 진정한 진보의 대표자가 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을 조갑재 대표께서 오시면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항시인 김지아 시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마 언론 보도를 접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었죠. 유신을 반대한. 예, 잘합니다. 예. 김지아 시인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김지아 시인을 향해서 변절자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김지아 시인을 인간으로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의 용기, 또 그분의 인간에 대한 네. 애정, 예. 누구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예. 인간 그 자체로서의 김지아 시인을 변절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네.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이 변절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를 대표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새누리당의 그 보수의 대표 아이콘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니까 변절자다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 김지아 시인은 진보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굳이 대표한다면은 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네. 또 김지아 시인은 누구보다도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분이죠. 예, 좋은 분이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역 없는 토크 시간을 가져봤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농객이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와 함께 성역 없는 토크 함께 했습니다. 오늘 네. 시간 내주시고 비 오시는데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